여러분 소변 보고 나서 거품이 막 올라오는 거 한 번쯤 보셨죠? 근데 잠깐, 그 거품이 5분, 10분이 지나도 안 사라진다. 이거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콩팥이 여러분한테 조용히 보내는 SOS일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콩팥이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진짜 신호들, 우리나라 콩팥병이 왜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지, 콩팥을 지키는 현실적인 식습관, 브로콜리 그냥 데치지 말고 이렇게 먹어야 하는 이유까지 한 번에 어렵지 않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살짝 웃긴 말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콩팥 얘기 너무 무겁거든요. 콩팥이 나빠지면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 노폐물과 독성이 쌓입니다. 이게 그냥 피곤한 정도가 아니고요. 독소가 계속 심장과 뇌에 노출되면서 삶 자체가 피폐해질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콩팥이 안 좋아지면 아프다보다 더 힘든 건 삶의 질이 확 무너진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제한되고 피곤하고 집중력 떨어지고 가려워서 긁다가 잠도 못 자고 심해지면 투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콩팥이 망가지기 전에 지키는 영상입니다.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300만 명이 만성 콩팥병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이 환자 수 증가 속도가 전 세계 1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빨리 늘어나지?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콩팥이 나빠지는 이유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크게 4가지입니다. 1. 당뇨. 콩팥병 원인의 절반은 당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게다가 예전보다 더 이른 나이에 당뇨가 생기면서 합병증으로 콩팥이 빨리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2. 고혈압. 고혈압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것도 굉장히 흔합니다. 문제는 고혈압을 알면서도 치료를 안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3. 노화 고령화. 콩팥은 원래 정상이어도 나이가 들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고령화로 오래 살고 만성질환이 겹치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하약물, 특히 소염진통제 남용. 이거 정말 많습니다. 두통, 관절통, 허리 통증. 그때마다 진통제 하나 더가 콩팥에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콩팥이 하는 역할 분리수거 비유. 콩팥이 하는 일을 쉽게 비유하면 몸속 분리수거 센터입니다. 우리 몸에 돌고 있는 영양소와 노폐물을 필요한 건 다시 몸으로 들여보내고 쓸모없는 건 소변으로 버리는 곳이 콩팥이에요. 특히 요산, 요독 같은 질소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독성이 쌓여서 온몸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나빠지면 수명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매일의 삶의 질이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 콩팥이 나빠졌을 때 진짜 증상들. 문제는요, 콩팥이 나빠져도 초반엔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변 검사를 미리 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콩팥이 나빠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소변 변화 가장 중요. 소변에 거품이 많아짐, 색이 달라짐, 피가 섞여 나옴. 여기서 거품은 오해가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소변이 떨어지는 거리가 있어서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품이 5분, 10분 지나도 안 사라진다. 이건 단백뇨 같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붓는다. 몸이 붓는 것도 대표적입니다. 무기력, 피로,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심장과 뇌에 노출되면서 기운이 없고 피곤해요. 하두통, 집중력 저하, 울렁거림. 뇌가 독소에 계속 노출되면 두통이나 멍한 느낌,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염이 잘 된다. 진행되면 면역도 떨어져서 감염 질환이 자주 생기고 열도 잘 납니다. 피부 가려움, 건조. 콩팥병 환자들이 가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콩팥병이 무서운 이유 대중형 공감 파트. 콩팥이 안 좋아지면요,
사는 게 진짜 고단해집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도 조절해야 하고 칼륨도 조절해야 하고 가공식품은 거의 못 먹고 먹을 때마다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 3번 매 끼니마다 이거 먹어도 되나? 고민이 생기니까 이게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해지면 혈관을 통해 투석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3번 병원 가야 합니다. 월수금 또는 화목토. 이러면 가족여행 2박 3일? 계획이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콩팥은 망가지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콩팥을 지키는 핵심 원칙 혈관 관리. 콩팥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심장, 뇌랑 똑같아요. 그래서 혈관 관리하는 모든 것이 결국 콩팥에 도움이 됩니다. 1. 나트륨 줄이기. 콩팥 안 좋아지는 분들 보면 국물 요리를 좋아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국, 찌개, 라면, 탕. 특히 뜨거운 음식은 짠맛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짜게 먹게 됩니다. 가능하면 국물 요리를 줄이세요. 이 단백질 보충제, 크레아틴 남용 조심. 단백질 보충제를 과하게 먹거나 크레아틴을 무분별하게 먹는 경우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가공식품 줄이기. 가공식품에는 인, 나트륨, 단순당이 많습니다. 햄, 가공육, 콜라, 사이다, 과자. 맛있죠? 근데 콩팥 입장에서는 상사 같은 존재입니다. 계속 야근시키는 상사. 편의점에 파는 거다? 그럼 웬만하면 줄이는 게 콩팥 보호입니다. 콩팥에 좋은 과일 3가지 대중형 팁. 콩팥을 더 좋게 하는 식재료들도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는 특히 블루베리, 사과, 귤. 이 3가지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당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보라색 안토시아닌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 껍질에 파이토케미칼이 있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관 관리에 도움됩니다. 귤. 너무 많이 먹지만 않으면 주황색 과일의 성분들이 혈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요. 콩팥이 많이 나쁜 분들은 과일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됩니다. 소량씩 나눠서 사과는 진행형이면 껍질 벗기고 통조림 말린 과일은 당 때문에 피하기.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영양제. 콩팥 생각하면 오히려 안 먹는 게 낫다. 여기 진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콩팥을 위해 영양제를 먹는다. 이거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영양제는 특정 성분이 고용량으로 들어있어서 간과 콩팥이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양제를 먹으면 일단 간에서 분해해야 하고 쓰고 남은 건 콩팥이 버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콩팥을 생각하면 영양제는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먹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범위의 도움을 받으려면 차라리 블루베리, 사과, 귤처럼 식품으로 챙기는 게 낫습니다. 국가검진 CTA 꼭 넣기.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검진으로 소변검사와 콩팥 기능검사를 2년에 한 번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정상일 때부터 이 검사들을 챙겨서 확인하시고 만약 수치가 나빠지면 그때부터 싱겁게 먹고 가공식품 줄이고 체중 관리하면 후회할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파트 전환 조회수 장치. 자,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파트. 브로콜리 이야기입니다. 브로콜리 건강에 좋다고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 브로콜리 그냥 데쳐서 초장 찍어 먹는 방식 사실 영양을 최대로 못 챙길 수도 있습니다. 브로콜리 데치지 마세요.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설명드릴게요. 브로콜리 핵심 성분 효과. 브로콜리가 다시 주목받은 이유는 대표적으로 2 성분 때문입니다. 설포라판, 인돌카비놀. 동물 실험 연구에서는 항암 효과가 상당히 보고되어 있고 유방암, 대장암 관련 연구들도 알려져 있죠. 그리고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 K, 칼슘도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
즉 브로콜리는 한마디로 혈관에도 좋고 면역에도 좋고 체중 관리에도 좋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세척 걱정 대중형 공감 웃김. 브로콜리 검색하면 꼭 나오는 말이 있죠. 브로콜리에는 벌레 1000마리, 농약 묻어있다. 그래서 세척에 진심인 분들 많습니다. 브로콜리 씻다가 나보다 더 깨끗해지는 느낌. 근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과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잘라서 물에 담그고 세척하고 찜이나 조리를 하면서 충분히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 데치지 말고 이렇게. 브로콜리를 먹을 때 수용성 비타민이 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찜기 스팀로 쪄서 먹기입니다. 또 집에 무쇠솥 있는 분들은 물을 넣지 않고 중불로 은근히 익히는 무수 요리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브로콜리를 더 완전체로 만드는 조합. 올리브유, 들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산, 견과류, 아보카도, 랑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또 단백질을 곁들이면 더 좋죠. 닭가슴살, 오리고기,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과도 잘 맞습니다. 브로콜리 주의할 사람들. 브로콜리는 좋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조절 안 되는 분과다 섭취주의. 혈전용해제 드시는 분비타민 K 상호작용. 장이 예민한 분 가스복부 불편. 진행형 만성 콩팥병 칼륨. 이런 분들은 과잉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 핵심만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콩팥은 망가지기 전까지 조용합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가 필수입니다. 콩팥 관리의 핵심은 혈관 관리 싱겁게, 가공식품 줄이기, 체중 관리, 진통제 남용 조심. 브로콜리는 데치지 말고 찜으로 올리브유나 들기름과 먹으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콩팥이 나빠지는 계기는 대부분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과 약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